8월 첫째 주 그리고 7월 마지막 주 2주 동안의 스펙주 주요 공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신 밸런스 18호 스펙,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됐던 130억 규모의 청약이 있고요. 화요일은 교보 16호 스펙의 상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한 8호 스펙 자녀재산 분배 예정일이 13일 화요일로 잡혀 있고요. 다음 주죠. 19일, 20일은 키움 9호 스펙이 한 번 연기가 돼서 이때 청약 일정이 잡혀 있고요. 8월 11일 기준으로 합병 승인 대기 중인 스펙주 현황이 총 10개입니다. 지금 보시면 NH 스펙 23호가 메인라인과 합병 신청에 들어갔는데 8월 9일자 기준으로 합병 철회가 됐고요. 21호, KB 21호 스펙은 미라셀 기업하고 7월 29일 합병 승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KB 21호 스펙 소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합병 비율은 1대 0.1678133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따로 정리를 했고 스펙주, 보통주와 전환사채 다 넣었고요. 합병기업 주식수에는 주식선택권 미행사 수량을 포함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합병 후에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봤을 때 주식수 합계가 780만 414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합병 신주는 129만 3,840주가 되죠. 1주 미만은 절사고요. 지금 KB 21호 스펙이 2,165원으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합병 비율로 상장을 하게 된 경우 12,900원과 같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165원으로 거래 정지된 시총이 1,000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고요. 스펙주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16주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25년 세후 영업이익을 63억원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PE가 15배가 되고요. PBR은 5배, PSR은 6배가 됩니다. PSR 계산하실 때 합병법인의 자본 총계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내려보면 피합병법인이죠. 스펙입니다. 스펙의 자본 총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넣으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지난 데이터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큰 의미는 없거든요. 뒷자리까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만으로도 PSR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 대략 이 정도 넣으시면 가장 최근 자료다.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최근치 자료를 원하시면 스펙주는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 공시를 따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KB 21호 스펙으로 오셔서 가장 최근 분기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재무상태표로 가셔가지고 보시면 가장 최근 24년 3월 말 기준의 자본 총계가 159억원 잡혀 있고요. 아까 외부평가기관, 즉 스펙주 합병 자본 총계는 여기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긴 하지만 이건 넣어도 크게 무방하다. 가장 최근치로 하고 싶다면 이거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사실 요 금액보다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뒷자리까지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겠죠. PSR은 24년 매출액으로 추정을 한 것이고요. 25년 매출액이 230억원 보고 있으니까 25년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4배 정도로, 사실 PSR이 4배 5배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매출액 신생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때 PSR이 한 5배 정도 보니까 이 정도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PBR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P인데 P는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본 총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즘 1배, 2배 얘기를 하는데 5배다? 상당히 밸류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P로 좀 조정해서 봤을 때는 지금 합병전 주가 2,165원이 15배죠. 만약에 10배 된다 그러면 1,300원이 되는 거고, 30배 된다 그러면 4,165원이 되는 그런 합병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기업 가치를 1,180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1,180억원으로 바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2,550원 정도 되면 시총이 1,180억원 정도가 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 실적 보시게 되면 꾸준히 잘 매출이 나왔습니다. 23억, 55억, 106억, 1분기까지가 30억, 24년 추정 실적이 162억원, 안정적으로 탑라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기업은 상당히 성장성을 인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영업손익,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22년 흑자 전환이 돼서
뭐 이때부터 30억, 그리고 43억, 80억, 120억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꽤 제법 잘 잡히고 있는 기업이죠. 게다가 성장성도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주된 매출은 치료 및 재활 목적의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뭐 이렇게 유사한 기업을 놓고 봤을 때 PE가 한 30배 정도 받는다.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15배니까 좀 싸다. 뭐 이거를 좀 강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유사 기업들의 규모와 뭐 매출액 기준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할 겁니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사실 스펙주 합병 상장을 하는데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뭐 자본 대비로 봤을 때는 좀 밸류가 높은 측면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E는 이제 추정 실적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실적이 잡힐지 한번 끝까지 팔로우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스펙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털 가치에 대해서 뭐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합병 승인 기대감으로 또 오버슈팅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스펙주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은 이 정도 수준이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보 12호 스펙이 합병 비율 변경 공시를 낸 게 있습니다. 따로 정리를 했고요. 네, 교보 12호 스펙 합병 비율 변경된 거 보시게 되면 먼저 합병 신주가 바뀌었죠. 183만 6,045주에서 195만 8,408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합병 비율이 바뀐 가장 큰 차이는 시총이 67억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펙주 100주 들고 계셨던 분은 30주를 받게 되는데 32주를 받게 되시는 거고, 이렇게 합병 비율이 변경된 가장 큰 원인은 25년 세후 영업 추정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애초에 15억 원이었는데 이제 한 10억 원 정도로 30% 낮게 추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PE가 현재 68에서 98배로 높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시총이 높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시총을 1033억 원 봤는데 합병 비율이 바뀌고 나서는 966억 원, 67억 원 정도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 PE로 비교해 봤을 때는 더 낮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과거 PER처럼 비슷하게 68배 정도 받는다라고 봤을 때는 합병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겠죠. 대략 0.5274까지 한마디로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30주를 받는 게 아니라 52주를 받게 되는 이 정도의 합병 비율이 바뀌어야 PE로 봤을 때 최초의 합병 승인 신청에 들어갔던 합병 비율만큼의 PE가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합병 비율 변경 공시는 앞으로도 몇 번 더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너무 찔끔 조정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켜보시죠. 앞으로 또 계속적인 변경 공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평가 기관도 애초에는 931억 원 기업 가치를 봤는데 이번에 853억 원으로 낮춰 잡았죠. 실적 보시게 되면 25년 세후 영업이 15억 원이었는데 10억 원 가량으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유안타 9호 스펙이 예치자율 변경 공시를 냈고 변경 전에 3.75에서 3.35로 예치자금 105억 원 확인이 됩니다. KB26호 스펙도 예치자율 변경 공시 3.35에서 3.2 소폭 하향 조정됐고요. 하나 28호 스펙도 3.2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SK10호 스펙은 3.3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금융 24호 스펙은 아이비전웍스랑 합병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8월 10일부터 거래 정지가 됐고요. 일정상 9월 3일날 합병 상장 예정일입니다. 네, 그 외에는 특별한 스펙 주주 공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 주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